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평가 담당하고 있는 허준 관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모의고사, 이제 어느덧 모의고사를 볼 시기가 벌써 다가왔는데요. 그 모의고사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당장 1월 4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미 저랑 이제 쪽지 시험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던 개념이고 알고 있는 법령인데도 불구하고 손이 막상 지금은 잘 안 움직이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험은 실제로 답안을 서술 하셔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쓸 수 있어야 아는 것이고 암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실제로 못 썼는지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가 처리 근거에 대한 서술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관세평가 과목 특징상 단순히 그냥 법령만 쓰던가 해서는 될 게 아니죠. 예. 법령 그리고 평가 판단이 되는 근거, 판단, 심지어 그 계산까지 다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관세평가는 그 평가 판단의 근거 또한 굉장히 큰 배점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 처리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흐름을 서술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번. 실수하는 연습, 당황하는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발생 가능한 실수들에 대해서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년 6월 14일에 시험을 붙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게 굉장히 하다는 말씀이고요. 당황하는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렇고 실제 시험 때도 그래요. 근데 모의고사 때 그 당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모의고사에 대한 그 내성을 길러서 실제 시험 때 좀 덜 당황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득점에 유리한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문제와 그 시험 환경에 대한 내성을 길러 실제 시험장에서도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4번은 그 매너리즘 및 정신적 슬럼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개월 동안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드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힘드실 텐데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적절한 동기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얻어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조금 얻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번 모의고사 진도에 따른 회독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매주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대한 그 진도표를 짜가지고 그 범위만큼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독 속도가 향상될 거고요. 두 번째, 학습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했거나 했던 점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보면은 모의고사 해설지를 일요일날 봤거든요. 일요일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라는 거를 알고 인지하고 일요일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국에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뤄야지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관리에 대한 감각과 연습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처음에는 사실 우리 평가 과목이 2차 내 과목 중에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4월이나 5월부터는 모든 문제를 70분 내지 75분 내에 서술하는 연습이 되면은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점수에 연연하지 말 것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게 사실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매주 점수에 1위 1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6월 시험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내년 6월 시험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점수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실전 감각을 쌓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점수가 이번 주 점수가 잘 나왔거나 다음 주 점수가 못 나왔거나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 과정 소개인데 제가 뭐 출제 방향이랑 어떻게 출제하겠다, 네, 출제 방향과 어떻게 채점하겠다의 그 채점 방향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출제 방향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의 사고에 연습이 되는 문제를 위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에 맞게 법령 서술 문제와 WTO 협정 문제를 꾸준히 출제할 예정이고요. 사례를 통해 평가 처리 방안에 대해 수험생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만한 그 문제들을 선별해서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지엽적인 사례 및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는 뭐 지양한다라고 써놨는데 아무래도 올해 시험 문제가 이런 쪽에서 나와 있거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례 쪽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아니고 가끔 출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출제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점 방향입니다. 법령 서술은 정확하게, 그리고 평가 처리는 근거를 빠짐없이 서술을 했는가를 위주로 제가 채점을 할 예정이고요. 법령 서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의미의 오류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법령을 100% 완벽하게 쓰지 않다 보니까 약간 뭐 오타자나 뭐 일부 미사여구가 빠지는 건 괜찮은데 특정 키워드가 빠졌을 때 법령의 의미 자체, 의미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배점을 좀 드리지 않는 걸로 채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가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의 흐름과 근거의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해서 체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 목차로 정확하게 서술했는지, 쟁점 비용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일정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8분의 1 범위, 그다음 4분의 1 범위, 2분의 1, 그다음 전범위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8분의 1 같은 경우에는 1, 2월 약 2달 동안 8분의 1 범위 진행하고 3월 달에 이제 4분의 1 범위 한 달 동안 진행하고 2월 달에 2분의 1 범위 그 2주 동안 진행하고 마지막 전범위를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시기까지 오기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했던 거에 결실을 이제 맺을 준비를 한 시기가 모의고사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했던 거랑 차원이 다르게 힘든 시간이 되실 수 있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6개월만 정말 죽었다. 6개월만 뭐 없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합격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뭐 멘탈이 흔들리기보다는 항상 그 좀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그 루틴한 생활을 계속 6개월 동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여러분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